(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인문가치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전통 재료를 담당할 국가유산 수리재료센터가 봉화에 문을 열었습니다. 봉화구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관광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현호 지방시대위원이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응원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들어봅니다. 경북교육청이 행복지원동을 건립하고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행복지원동 1층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2008년 방화로 큰 피해를 본 숭례문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수리 재료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때부터 국가유산 수리에 필요한 전통 재료를 담당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2019년부터 설계에 들어간 국가유산 수리재료센터가 드디어 봉화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길이 7.2m 이상에 지름 45cm가 넘어 특대재로 불리는 국내산 소나무 원목.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대형 목재 건축물 등을 수리하기 위한 재료인데 지금까지는 수급 상황과 가격 등의 이유로 제때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가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가유산 수리에 필요한 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31일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에 문을 연 국가유산 수리재료센터. 봉화군은 춘향목으로 불리는 질 높은 금강송의 산지로 전통적으로 백두대간의 금강송을 궁궐 복구에 써온 만큼 센터 설립의 최적지로 꼽혔습니다. 총 사업비 358억 원을 들여 부지 면적 25만 제곱미터에 보관동과 연구동, 부재 야적장 등의 시설을 조성했고 국가유산청사나 특수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위탁 관리합니다. 품질 좋은 수리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국가유산 수리 이후에도 국가유산이 가진 진정성이나 가치가 훼손 없이 미래 세대까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센터 건립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센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관동은 골바람이 드는 곳에 지어져 특별한 시설 없이도 재료 건조에 최적인 환경을 갖췄습니다. 또 15m의 나무도 건조할 수 있는 장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재료 수급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에는 초가 지붕 등에 사용되는 볏짚을 비롯해 강과 산 등에서 채취하는 자연석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다양한 전통 재료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지와 단청용 안료 등 품질 좋은 전통 재료가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로 우수 업체를 인증하는 업무도 맡게 됩니다. 봉화군은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설립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건설 중인 춘향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목공예 체험장과 목재문화 체험장을 연계해서 목재 체험 중심의 관광자원 벨트화 구축으로 다채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62년간 써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된 올해 국가유산의 안정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체계가 봉화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인문가치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철학자이자 수필가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에 나섰습니다. 김 교수는 진실보다 거짓이 더 많은 사회에 살고 있다며 선과 악을 판단해 이성적으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하지 못하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책임을 들고 하니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일을 안 해야겠다. 그걸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석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답으로 이타주의적 태도를 꼽았습니다. 서로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 게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때 이제 핵심이 되는 그 태도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안녕과 타인의 행복도 고려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에 필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모색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 공공 포럼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인간다움, 사회적 관계의 회복에 대해 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지식과 지혜를 공유합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잘 사는 나라는 되었지만은 자살이라든가 전쟁, 범죄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행복한 나라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야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인문가치 실천 사례를 공유 확산시켜서 인류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단절과 고독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인문의 대향연.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문가치 실천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10월 대구 경북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시민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10월 대구 경북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첫 번째 키워드, 행정통합입니다. 지난 6월부터 논의가 시작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 한때 대구와 경북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통합이 무기한 연기될 것처럼 보였는데요. 지난 21일 대구와 경북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 7월 대구 경북 특별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대가 여전하고 최근 열렸던 경북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이를 풀어나가는 것도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삼성입니다. 대구 연구의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가 3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직행하고 9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치렀습니다. 연초만 해도 하위권 성적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였지만 예상과 달리 삼성 라이온즈는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에서 2위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좋은 성적에 화답한 듯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정규 시즌 기준 올해 대구에 있는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다녀간 야구팬은 134만 명으로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했고 홈 경기는 30차례가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열렸던 영주와 청송이 주요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10월 초 영주에서는 풍기 인삼축제가 열렸고 청송에서는 10월 30일부터 사과축제가 한창입니다. 수십만 명이 다녀가는 축제인 만큼 사람들의 인터넷 검색이 늘고 관련 기사도 많아지며 키워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영주에서는 농특산물 축제가 영주 문정둔치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경북 구미에서는 라면 축제가 예정돼 있어 지역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을 전망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10월 대구 경북 키워드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아이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복지원동을 건립하고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행복지원동 1층에 설치된 직장 어린이집은 보육정원 50명으로 보육실과 특별활동실, 실내 놀이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가톨릭 상지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3월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원동 2층부터 4층까지는 각종 회의실과 강당을 갖추었습니다.
경주시가 31일 방사능 누출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월성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경상북도, 울산시, 포항시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훈련입니다. 백색, 청색, 적색 등 원전 비상발령 단계에 따른 기관별 대응 조치와 상황훈련, 원전 비상경보 방송훈련, 월성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육상 환경 방사선 탐지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원전 반경 30km 내 주민과 학생 370여 명이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주차장에 마련된 이재민 구호소에서 비상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 시민들 생활 속에 이것이 체득이 되어서 유사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희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추현호 위원은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귀환 귀향 프로젝트에 이어 청년 응원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지역사회가 청년들이 주도성을 발휘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지역의 호감을 갖고 친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 말 그대로 청년이 주도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나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필요로 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또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고 정책에 실행되는 그런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청년 주도적인 환경이 가능하려고 하면 청년 친화적인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잘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분위기 자체가 청년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또 반영될 수 있다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와 또 여러 지역사회가 함께 청년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줄탁동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청년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도 그 노력에 부응해서 함께 손을 맞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전체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언론, 정부와 학교 그리고 산업까지 그 모든 생태계가 청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저는 청년 응원 생태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에이전트들 즉 플레이어들이 청년 응원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도시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저는 청년 응원 문화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8회 청도 국민의 날 행사와 제73회 국민체육대회가 30일 청도 공설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청도 국민체육대회는 행복 현장 실천으로 살고 싶은 희망 청도를 주제로 고무줄 바지 이어달리기, 모래가마니 나르기, 콩주머니 던지기 등 7개 종목에서 읍면 대항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도 국민의 날 행사에서는 체육대회 후원자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상과 향토 봉사상을 시상했습니다. 읍면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등 국민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도 열렸습니다. 청도국민체육대회는 해방 직후 힘든 농사일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통한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1952년 시작되어 올해 7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체육 경기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겸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